네,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이지 준비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의 그 특성을 아니면 그 개성을 있는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만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려운 거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억지로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억지로 만든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억지로 만든다는 말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라는 말이, 그러면 억지로 만드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억지로 만든다는 말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얘기고요. 다만 자신의 진로에 맞는 활동을 찾아서 가는 활동은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죠. 자기의 개성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애들 공부도 하랴, 뭐 동아리 활동도 하랴, 봉사활동도 하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 학교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 수능 정시전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2, 3등급이라도 더 높은 대학, 그러니까 현재 내신 등급이 4등급이지만 또는 3등급이지만 또는 2등급이지만 난 서울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건데, 냉정히 생각해 보면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이 서울대를 가게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4등급, 5등급 학생, 일반고에서 말씀을 드리면 4등급, 5등급 학생이 서울대를 갈 수 없는 이유는 엉덩이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근데 그것들을 극복해 가려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냉정히 생각해 보면 현재의 성적보다 훨씬 더 그 아이의 개성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의 그런 개성이나 특성들이 지금 현재는 발휘되어 있지 않지만 잠재적으로나마 그것이 있다고 가정할 때 대학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개성을 어떻게 보여질 거냐의 문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별도로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현재 하는 활동에서 나의 개성이나 나의 특징을 어떻게 잘 드러낼 거냐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은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동안 우리 학부모 세대, 저를 포함해서 학부모들 세대에서는, 학력고사죠. 냉정히 생각해보면 1등부터 70만 명, 60만 명의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서울대부터 차곡차곡 들어가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학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쪽은 조금 높은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입학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럴 때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에는 0.0001점이라도 높으면, 0.001점이라도 높으면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들을 암묵적으로 갖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설령 1점이 높든 예를 들어 10점이 높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더 좋은 대학 가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나 아니면 수능 정시 전형인 거고,
그 아이의 잠재력이나 인성이나 학업 역량들 또는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다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0.001점이라도 더 높은 아이가 좋은 대학 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전형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은 낮은 점수라도 낮은 등급이라도 더 좋은 대학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더 높은 아이는 내신 등급이 더 높은 아이이든 아니면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 모의고사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뒀던 아이들은 누군가는 떨어져야 낮은 등급 아이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미 학부모님들에게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없애야만 한다. 그러니까 1점이라도 더 높은 아이가 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1점이라도 인성면에서 더 1점이라도 높은 아이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또는 학업 역량이, 학업 성적 아니에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이 1점이라도 더 높은 아이가 더 좋은 대학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업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본인은 이해합니다. 학업 역량이 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뭐 그게 시간은 걸리겠죠. 왜냐하면 오늘 들었던 학업 역량이 뭐다, 내일 들었던 학업 역량이 차곡차곡 쌓여야 학업 역량이 이거였구나를 알게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학업 역량이 더 높게 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는 공부만 하게 해.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정보를 취득해. 문제는 어떤 전형이든 엄마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대학을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정보를 취득하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엄마가 먼저 취득했으면 그 정보를 취득했으면 자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야 이 아이가 변화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아이가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성적도 올리겠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근데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여전히 학부모님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전형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아이에게까지 전달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엄마가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입학은 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의외로 많은데 특히 이제 수상 실적에 대한 문제죠. 수상 실적이 한 개라도 더 많은 아이가 더 유리할 것이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상 실적이 더 많은 아이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에 얼마나 이 아이가 학업 태도나 학업 역량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의 문제이지 수상 실적이 1개 있는 아이나 3개 있는 아이나 물론 전공 적합성에서 조금 더 만약에 그게 교과상이라면 또는 그것이 동아리의 우수상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거가 아니라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에 누적되어 있는 기록 이것을 누가 기록이라고 표현하죠. 잘 들어보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누가 기록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상 실적과 수상 실적 10개 있는 애와 8개, 7개, 5개 있는 아이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이 더 많아야 더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봉사활동이 1시간이라도 더 많아야 유리하다는 생각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이 60시간 이상만 된다면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겠죠. 다만 어떤 소수의 특기자 전형이거나 아니면 그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뭐가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봉사활동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봉사활동이 1시간 더 많다, 10시간 더 많다, 또는 20시간 더 많다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오히려 그것이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가끔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것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 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인 거거든요.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그 자체가 영역인 거예요.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봉사활동을 청소도 10시간, 뭣도 10시간, 또는 뭐 어디 고아원 가서 10시간, 또는 뭐 이렇게 하는 봉사활동이 단순히 그거가 봉사활동을 채우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어떤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러니까 자녀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또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개성을 또는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 더 적합한 봉사활동인 거죠. 작지만 알찬 봉사활동인 거죠. 봉사활동의 개념을 단순히 내가 그냥 봉사활동을 채워야 한다의 기록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나 자신의 특정한 목적의식에 맞는 봉사활동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학부모님들은 자신이 학원에 가서라도,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에 가서라도 더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뭐 학원에 무조건 보내게 되는 거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물론 또 아이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 학원을 더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수업에 더 충실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내지는, 이게 고정관념인 거죠. 성적 1등급을 더 올리는 것보다 이 아이가 자신의 진로에 맞는 독서를 한 권이라도 더하게 하는 것, 또는, 하다못해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나침판이나 톡톡을 보고 거기에 맞는 시사를 통해서 또는 인문학을 통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교과서와 이렇게 뭐가 이제 접점이 있겠죠. 이럴 때 느꼈던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님들은 학원이라도 보내서 더 나은 등급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도 바꿔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엄마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뭐 아빠들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오해가 뭐냐면 성적을 무조건 좋게끔만 하자라고 하는 것도 뭐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적을 더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찾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래야 이 아이가 예를 들어 내가 4, 5등급이야. 그런데 4, 5등급인데 꿈이 없어. 이러면서 공부하면 막연한 공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4, 5등급의 학생이 또는 6등급의 학생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것에 맞는 공부를 1학년 때는 뭐 6등급이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그 꿈을 찾는 다음부터 그 다음에 조금씩 성적이 올라서 나중에 뭐 고3 때, 고3 뭐 1학기 때 봤더니 뭐 3점 몇 등급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의 어떤 시간을 뺏어버리고 오히려 학원에 더 집중하게 시키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진로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야만 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우리 학부모님들의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인재는 성적이 1등급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대학마다 고려대, 연고대 또는 서울대 1등급을 원하지 않느냐. 물론 2등급보다 1등급이 나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 아이가 1등급 이전에 또는 2등급 이전에 갖춰야 되는 소양이 있어요. 역량이. 그런 역량을 무시한 채 한 등급 더 올려봤자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둔감하고 아이가 둔감할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상으로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합니까? 나이 1살 먹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성장하는 시기에 오히려 학원서 보내서 이 아이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똘똘한 아이로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아이라면 똘똘한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이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똘똘한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똘똘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친구의 자녀가 됐든 옆집의 아이가 됐든 똘똘한 아이가 있는데 그 똘똘한 아이를 가만히 보면 시사에 밝죠. 시사에. 그러니까 시사에 밝다는 것은 즉 사회적 고민, 사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아이인 거죠. 그리고 과학적 상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독서에 의한 힘이거든요. 그 독서가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작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비문학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침반이나 톡톡이라는 잡지가 역시 주는 인문학, 과학, 미술, 철학, 미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사,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많은 부분들이 여기 시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똑똑해진다는 말은 똘똘해진다는 말은 결국 시사에도 밝은 아이, 즉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아이가 결국 똘똘한 아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로 키우는 아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아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전히 그냥 학원 보내서 성적을 국영수만 더 파는 아이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이 엄마에게만 있고 아이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아이가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진로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동아리 활동을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도 생각하게 될 거고 이렇게 능동적인 어떤 바퀴가 굴러가야만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없애라. 그리고 늘상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지 않겠어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3등급인데 잘 올라가지, 성적은 잘 올라가지도 않고 똘똘해지기는 같은데 너무 사회 이슈에 너무 발달기만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아이는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성적은 3등급이면서 또는 4등급이면서 한양대를 갔든 또는 중앙대를 갔든 서강대를 갔든 연고대를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기존에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고정관념은 완전히 없애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바꾸거나 바꾼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자녀와 공유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 잘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없애라.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였습니다.